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신천에서 지내다 보면 제가 느끼기에 가장 힘든 사람들은 부모님께 얹혀 사는 캥거루족도 아니고 매일 집에서 쓸모없다는 소리만 듣고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누구냐면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태어난 이들, 특히 지금 이혼한 사람들도 많고 혼자 사는 이들도 많은 세대입니다. 이들은 윗세대인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고 또 아래로는 아내와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에요. 가정 전체가 그 한 사람에게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쉬고 싶어도 감히 쉴 수가 없습니다. 정말 힘들지만 정작 본인은 누구 하나 의지할 곳조차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삶이 힘들지 않다고 말할 수 있으시겠어요? 자, 촬영 감독님, 이쪽 상점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가 바로 예전의 사정 동단가입니다. 한때는 인파가 넘쳐나고 가게 하나 얻기도 어려운 곳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걸까요? 사정에서 오래 산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이 거리, 예전엔 불빛이 반짝이며 활기로 가득했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쓸쓸하고 인적도 드문 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체 이곳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때의 그 풍경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한 그 번화함이 이제는 역사의 강물 속으로 조용히 사라지고 말았네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현재 중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는 단순히 차가운 거시 지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중년부터 청년까지 여러 세대가 공통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경제 쇠퇴입니다. 실업의 확산, 대규모 구조조정, 중년층의 생계 위기는 경제 침체와 함께 다양한 형태로 각 세대에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수출 부진과 내수 위축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한때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던 심천마저 사상 초유의 경제 혹한기를 맞이했습니다. 현재의 주요 경제 지표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으며 기업의 적자율은 무려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들에 따르면 외국 자본은 빠져나가고 민영 기업은 문을 닫으며 상업 활동은 침체되고 일자리를 잃은 시민들은 늘어가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세수도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첨단 기술 산업조차 직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눈치채셨나요? 10년 전 심천 인구가 막 1,000만 명을 넘었을 무렵 길거리 노점 식당들은 새벽 3시까지도 손님이 바글바글했고 부흥가에는 사람들이 어깨를 부딪히며 걸을 정도로 붐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심천 인구는 거의 2천만 명에 육박하다는데도 도시는 왠지 조용하고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부안의 성중촌도 예전처럼 사람 냄새 나는 삶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고 심지어 해안성, 동문처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장 붐비던 상권들조차 점포 양도 안내문이 여기저기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심천에 온 지 벌써 20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저보다 4살 많은 여자친구와 함께 길거리에서 잡곡전병을 팔아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륜차를 가게 앞에 잠깐 세워두었을 뿐인데 곧바로 보안요원이 달려와서 쫓아내려는 겁니다. 주차비 300위안을 내지 않으면 차를 그 안에 세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건물주와 한참을 협의한 끝에 어쩔 수 없이 300위안을 추가로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고 있는 비용은 월세 1,400위안에 주차비 300위안, 거기에 수도세, 전기세까지 합치면 한 달에 최소 2,000위안은 나가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천에서 살아남으려면 한 달에 적어도 10,000위안은 벌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정말 이곳에 머무르기 힘듭니다.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지금은 그냥 관리비만 내주시면 돼요. 임대료는 안 받을게요. 1위안도 안 받는다고요? 네, 맞아요. 여기 자리는 100만 위안은 그냥 날아갔네요. 앞쪽에 좀 더 넓은 가게는 300만 위안도 좋게 될 것 같은데요. 이 거리 전체에 어느 한 곳도 임대된 가게가 없네요. 이 정도 조건의 상가들을 전부 합치면 제가 보기엔 총액이 1억 위안은 넘을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마음가짐이 참 대단하죠. 가게 유리창에 여전히 임대문이 전단이 붙어 있어요. 우리 저기 적힌 전화번호로 한번 연락해 볼까요? 임대료가 과연 얼마까지 내려갔는지 물어보죠.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심천의 분식집이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어요. 오늘 근처에 있는 분식집 2곳이 영업을 중단했길래 저랑 남편은 오늘은 손님이 좀 더 많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면서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식재료를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하루 종일 장사를 했지만 손님은 정말 눈에 띄게 적었어요. 3명이서 10시간 넘게 가게를 지켰는데 매출은 고작 943위안밖에 안 됐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바위처럼 그대로 남아있는 건 상가뿐이고 가게 주인들은 마치 물 흐르듯 하나둘 떠나고 있습니다. 얼마 만에 이곳에 다시 와봤는데 기차마저 문을 닫았더라고요. 이런 좋은 입지에 있는 브랜드 매장조차 버티지 못했다면 이 근처 가게들 중 제대로 수익을 내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심천의 부동산 시장은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매우 조용했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하루에 몇 건씩 거래는 되고 있지만 평소보다 거래량이 낮은 수준이고 중고주택은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 11월과 비교해보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북경에서 3년간 북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심천으로 이사해 정착하려고 결심했는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클 줄은 몰랐어요. 북경에서는 월급이 10,000위안을 넘었는데 심천에 오니까 고작 몇천 위안 받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이 급여 수준의 격차, 솔직히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사회적 분위기나 직장 문화도 너무 다르고요. 오늘도 면접을 보러 갔는데 또 속았어요. 방금 막 면접을 끝냈는데 호스 직핀에는 급여 8,000위안에서 13,000위안으로 적혀 있었지만 막상 현장에 가서 물어보니 기본급은 5,000위안이고 나머지는 전부 인센티브 별도 지급이래요. 이젠 디자인 직무까지 이렇게 온갖 꼼수가 판치는 건가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심천에서 산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올해는 정말 처음으로 상가가 나가지 않는 상황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남산구에 살고 있어요. 여기는 심천의 진짜 도심입니다. 이 5개의 상가는 이전에는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는 원래 새빵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동차 수리, 그리고 2개는 구멍가게, 마지막 하나는 안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무실이었습니다. 이 상가들은 제가 사는 동네, 우리 집과 가까웠고 모두 다 1층 상가였습니다. 그중 3개는 올해 설 때부터 임대를 중단했습니다. 가게가 정말 문 닫기 직전이에요. 예전에는 노점에서 장사 잘 하고 있었는데 도시관리원에게 단속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뒀어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가게를 하나 차려보자고 마음먹고 몇천 위안을 들여서 상가를 얻었는데 하루 매출이 고작 몇백 위안밖에 안 됩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예전에는 노점에서 대충 장사해도 하루에 1,000에서 2,000 위안은 나왔는데 이제는 가게 하나 열려고 큰돈 들였는데 정작 하루 매출은 그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지금 들어오는 몇백 위안 매출도 대부분 예전에 노점할 때 단골 손님들이 오는 거예요. 그 손님들마저 없다면 하루 매출은 정말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을 거예요. 최근 인터넷상에서는 심천 경제가 무너졌다, 더는 버티지 못한다는 말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호북에서 광동으로 막 일하러 온 한 네티즌은 오늘 막 광동에 도착해서 일자리를 알아보려 했는데 길거리 곳곳에 노숙하는 형님들이 넘쳐난다면서 지금 광동 지역 경제는 정말로 침체된 것 같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예전에는 거리에 에너지가 넘치고 활기찬 청년들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거리에 일자리를 잃고 노숙 중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는 글 마지막에 여기서 과연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끝내 일을 찾지 못한다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심천에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벌써 10월이 됐는데도 거리에는 여전히 적막하고 한산한 분위기예요. 요즘 눈에 많이 띄는 건 디디 운전기사나 배달 일을 하는 운전기사분들 뿐이고 그 외의 직종 중에는 월급이 너무 적은 일자리도 많아요. 한 달에 4,000위안 정도 벌면 월세랑 수도 전기, 요금 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죠. 저는 심천에서 회사 설립 대행이랑 회계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심천이 올해 안에 다시 살아날 기회가 있을까? 저도 모르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같은 업종, 회사 설립 대행, 회계 대행, 또 올해 하반기에는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됩니다. 왜 사람들은 광주의 60% 자영업자들은 2025년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할까요? 저도 한번 과감하게 예측해보겠습니다. 광주에서는 실제로 자영업자 중 약 60%가 2025년을 넘기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말을 쉽게 부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미 그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한번 광주의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을 가보세요. 직장을 구하지 못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5명이서 8그릇의 밥을 나눠 먹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땐 어떻게 나눠도 굶는 사람은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10명이서 2그릇의 밥을 나누는 상황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굶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상가거리 풍경도 살펴보세요. 점포양도 안내문이 여기저기 붙어 있고 겨우 영업을 이어가는 몇몇 가게들도 실제 수익을 내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현실은 그만큼 냉혹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사람들이 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입니다. 광동 지역은 정말 일하러 오는 도시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쪽에서 호텔을 예약했는데 놀랍게도 국경절 연휴 기간에 호텔 요금이 평일보다 더 저렴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 고객 중 한 분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은 국경절 마지막 하루 이틀쯤에 심천에 방문하셨는데 당시 호텔 요금이 너무 저렴해서 깜짝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평일에는 호텔 요금이 급등해서 지금은 거의 감당이 어려울 정도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숙박 자체를 포기할까 고민할 정도였다고 해요. 보통 중국의 다른 도시들은 국경절 같은 연휴에 호텔 요금이 급격히 오르는 게 일반적인데 심천처럼 특수한 도시들은 확실히 다르다는 걸 이번에 실감했습니다.
광주 같은 일선 도시가 정말 이렇게까지 한산해진 걸까요? 저희는 광주에서 담배 주류 잡화점을 6년째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는데 추석 이후에 장사 분위기를 보면 여기가 정말 광저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침체돼 있어요. 저희 가게는 6년 전 3만 위안에 인수했고 광주의 한 도시형 촌락 입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직원도 두지 않고 부부가 하루 10시간 넘게 교대로 가게를 지켜왔어요. 저는 매일 아침 9시 전에 아이를 데리고 나와 가게 문을 여는데 오늘 아침 휴대폰을 켜보니 결제 알림이 단 한 건도 없는 거예요. 남편은 매일 밤늦게 새벽까지 가게를 지키는데 하루 종일 판매가 한 건도 없었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남편이 일어나면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꼭 물어봐야겠어요. 제 볶음밥 노점이 망하기를 바랐던 분들, 이번엔 여러분의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더는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 볶음밥 노점, 결국 문을 닫게 되었어요. 상하이에서 광둥까지 내려와 4개월 넘는 시간 동안 100여 일을 견디며 장사를 해왔습니다. 그 안에서 분명히 희망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름방학 때 장사가 가장 잘 됐던 날은 하루 매출이 950일 위안 가까이 됐어요. 그날 저는 이제 곧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혹했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나자마자 근처에서 가장 큰 공장이 갑작스럽게 이전했고 남은 건 1000명도 되지 않는 작은 공장 몇 곳뿐이었어요. 30개가 넘는 노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엔 유동 인구가 턱없이 부족했죠.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장사가 안 될수록 노점은 오히려 더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한 거리 안에 볶음밥 노점만 7곳, 서로의 눈 속에 비친 건 단 2글자, 바로 과열 경쟁이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시는 모든 사장님들, 저희 가게는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문을 연 첫날부터 오늘까지 정확히 376일 이를 악물고 버텨왔지만 2025년 10월 10일 오늘 건물주와의 대화를 끝으로 이제는 언제든지 가게를 비워달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가게 운영 경력만 8년이 넘는 저희 부부라면 이 중고 매장 하나쯤은 어떻게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야 그 믿음이 어쩌면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배달 전문점은 이제 완전히 망했어요. 처음에 5만 위안 투자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1만 위안에도 받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두죠. 양도도 안 할래요. 그냥 이대로 두고 끝내요. 며칠 뒤에 고향으로 보내줄게요. 나 고향 안 간다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잖아. 안 돌아간다고. 가게 문 닫고 나면 고향 안 가고 여기서 뭐 하게요? 여기선 생활비도 많이 들잖아요. 그럼 네가 날 먹여 살려야지. 내가 먹여 살려야 한다고요? 중국 경제가 심각한 침체를 겪으면서 대규모 외국 자본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심천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지금의 심천은 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 속에 수많은 실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전문직 고급 인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다양한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심천과 광주의 고가 및 광장, 오피스 건물 뒷골목 등지에 노숙자가 여기저기 누워있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건설 노동자, 배달기사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되어 있으며 낮에는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밤에는 거리에 노숙하며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수돗물을 마시는 이들도 많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며 아내에게 일하러 간다고 했는데 제가 온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퇴근했어. 해고당했어. 이번엔 진짜야? 정말 잘렸어. 무슨 일이야? 실직했지. 또 무슨 상황이 있겠어? 갑자기 찍힌 거야? 회사가 맡은 프로젝트가 수익이 안 난대.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럼 우리 가서 맛있는 거라도 먹자. 일단 집에 가자. 응? 휴가가 막 끝났는데 이렇게 빨리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나도 몰랐어. 오늘 오후에 팀장이 갑자기 메시지를 보내더니 자기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 얘기를 꺼내더라고. 7년 동안 운영해 온 회사가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1300만 위안. 7년 동안 그 많은 돈을 다 써버렸네요. 그야말로 진짜 피 같은 돈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안녕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40세 중년의 나이에 실직했습니다. 이젠 거리에서 장사를 하며 조림요리 루차이를 팔아야겠어요. 내일 오전엔 아마 다시 배달 일을 뛰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오전엔 마땅한 일거리를 못 찾았거든요. 이를 가릴 처지가 아니죠.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사람이 가난하고 옷차림이 초라하면 죄가 되는 세상입니다.
돈을 벌지 못하면 친부모조차도 차갑게 대합니다. 지금은 오직 내 아이만이 날 미워하지 않아요. 밤에 늦게 들어가서 얼굴 못 보면 아빠를 그리워하고 집에 돌아가면 제품에 안깁니다. 그래서 더더욱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은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어요. 괜히 감상에 젖을 시간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일하러 갑니다. 동관에 온 지 보름이 지났는데 여러분 이제 정말 못 버티겠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내일은 심천으로 가려고요. 동관에서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다는 말 외엔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그 답 없는 길을 계속 걷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형편이 좀 나은 공장 정보 아시는 분 있으시면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 내일 심천으로 갑니다. 광주에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있고 저도 이제 광동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14억인데도 말이죠. 화남성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어쩌다가 전부 문을 닫게 된 거죠? 동관의 유농의류 공장에서 작업장 내 컴퓨터 재봉기 200여 대가 모두 멈춰 섰고 직원들은 공장 정문 앞에 모여 대랑진촌위원회와 노동국으로 향했습니다. 현재 다랑진촌위원회가 처리 중이라고 합니다. 10월 14일 저녁 6시 35분 광주 상하구 보행자거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거리에는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